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해밀턴, 모델은 카키 에비에이션 컨버터 오토 크로노그래프와 오토 모델입니다. 운이 좋게도 새롭게 출시하는 모델을 제 채널을 통해서 리뷰할 수 있게 해주신 해밀턴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은 혹시 아이폰 사용하시나요? 이 리뷰를 만들기 몇 시간 전에 애플에서 아이폰 12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폰 케이스백에는 모든 시계 회사의 공공의 적인 자석이 들어간답니다. 애플의 이런 선택이 수많은 시계 브랜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걸 분명 알고 있었을 텐데 자신감인가요? 전쟁을 건 거나 다름없어요. 이제 오토매틱 시계 차지 말고 애플워치로 넘어오라는 애플의 큰 그림일까요? 애플의 발표를 본 시계 브랜드들은 자석에 대한 저항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겠네요. 바빠지겠어요. 해밀턴이란 브랜드는 정말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해요. 인류가 혁신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기점은 전쟁을 통해서였고 손목시계는 특히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어요. 잠수부에게 사용된 다이버워치, 육군에게 사용된 필드워치, 공군에게 사용된 파일럿 워치는 현재 시계 디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죠. 현재 수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전쟁과 관련된 헤리티지를 갖고 있지 못해서 한 단계 높은 등급의 시계 브랜드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밀턴이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는 많은 시계 브랜드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을 도왔던 12개의 브랜드 더티 더즌 중에서 현재까지 살아남아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는 브랜드는 명품 브랜드로 성장한 예거, 오메가, IWC 뿐입니다. 그런데 해밀턴은 제2차 세계대전뿐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에도 참가한 헤리티지를 지닌 브랜드이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의 역사와 함께한 살아있는 화석과도 같은 브랜드예요. 현재 해밀턴은 훌륭한 헤리티지를 갖춘 모델들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고 많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리뷰할 모델은 해밀턴의 다양한 라인업 중에서 군용시계의 범주에 들어가는 카키 필드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라인입니다. 카키 에비에이션의 컨버터 오토 크로노그래프와 오토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이 죽여주네요. 자석이 들어가는 아이폰이라 이제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해요.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항자성 능력이 없는 시계를 차거나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항자성 능력을 갖춘 시계를 찾거나 시계는 자성에 굉장히 취약해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 오토매틱 시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성입니다. 이제부터 시계에 항자성 능력은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듯 한데요. 스와치는 이미 이걸 예상이라도 한 듯 지금 리뷰하는 크로노그래프 모델과 오토 모델에 각각 항자성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과 리바크론 항자성 밸런스 스프링이 들어갔어요. 이 모델을 손에 올렸을 때 눈길을 사로잡는 독특한 특징은 단연 슬라이드 룰로 이루어진 베젤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라이틀링의 내비 타이머를 떠올리실 거라는 것도 예상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실 거라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슬라이드 룰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더 직관적이고 복잡한 기능을 갖춘 서구의 주판입니다. 이것이 가진 기능적인 리뷰는 뒤로 미룰게요. 과거 비유렌으로 대표되는 파일럿 워치에서 비행 산업이 발전하면서 현대적인 항공시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다양한 GMT 모델 혹은 내비타이머로 알려진 현대적인 항공시계들이 출시되기 시작했어요. 해밀턴 하면 카키필드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항공시계에서 해밀턴이 이어온 역사는 결코 짧지 않아요. 1918년도부터 항공시계를 공급해왔고 그 역사는 지금 이 모델로 마침표를 찍었네요. 시계의 디자인은 너무 빈티지하지도 너무 현대적이지도 않은 적절한 타협점을 잘 찾았어요. 현재 대안이 거의 없는 슬라이드 룰을 가진 항공시계의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이 모델이 가진 외적인 퀄리티와 내적인 무브먼트의 강함은 여타 브랜드와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해밀턴 뒤에 있는 스와치란 그룹은 어떠한 그룹이나 어떠한 브랜드와 전쟁을 해도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사기적인 기업이니까요. 넘사벽의 무브먼트 성능과 매뉴팩처 능력을 갖고 있는 스와치 그룹의 존재로 인해서 다른 시계 브랜드들이 말라 죽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세 가지로 출시된 라인업 중에서 가장 화려한 얼굴을 가진 컨버터 크로노그래프입니다. 전 심플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복잡한 크로노그래프보다 오토 모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물을 받아보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에비에이션 컨버터 라인은 크로노를 베이스로 디자인된 듯 보입니다. 디자인의 일관성이 크로노그래프 모델이 훨씬 훌륭해요. 44mm로 비교적 큰 사이즈를 가진 다이얼이지만 3개의 크로노, 데이데이트, 타키미터 인덱스를 포함한 슬라이드 룰은 꽉 찬 느낌을 주면서 44mm의 사이즈를 체감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인덱스와 핸즈는 주인공의 자리를 슬라이드 룰 베젤에 내주려는 듯 무난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
검정색 다이얼 위에 그려진 썬레이는 그 강도가 세지 않아서 언뜻 밤색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저가 시계에서 볼 수 있는 산티나는 썬레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크로노는 벨주 7750 무브먼트의 서브 크로노 배열을 따르고 있고 9시의 영구 초침과 구별되는 6시와 12시의 서브 크로노에는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름다워서 이것을 메인으로 시계를 만들어도 괜찮은 드레스워치가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3시에는 요일과 날짜가 자리 잡고 있고요. 오토모델은 사이즈가 2mm 작은 42mm로 더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사이즈와 크로노를 제외하곤 모든 특징이 크로노그래프 모델과 동일하기 때문에 오토모델의 상세한 리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젤은 슬라이드 룰 베젤입니다. 이 베젤은 1940년대 초에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미모라는 시계 브랜드와 브라이틀링이 특허를 냈는데 곱셈과 나눗셈이 가능한 서양식 주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를 활용하면 비행기의 속도, 연비, 거리, 상승률, 해리, 마일, 파운드, 피트, 미터 같은 단위의 변환도 굉장히 쉽게 가능해요. 가볍게 곱셈과 단위 변환 정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12 곱하기 15 암산 되시나요? 3시 방향의 챕터링 부분에 빨간색 표시로 된 10에 베젤 인서트에서 12를 찾아 맞춰놓고 다시 안쪽 챕터링에서 15를 찾으면 됩니다. 18을 가리키고 있죠? 18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 변화는 더 간단해요. 챕터링과 베젤 인서트에는 다양한 단위들이 적혀 있는데 변환하고 싶은 두 개의 단위를 베젤을 움직여서 일치시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시로 마일과 킬로미터를 변환해 볼게요. 16km는 몇 마일일까요? 마일은 스탯인데요. 베젤에 있는 스탯과 챕터링에 있는 킬로미터 단위를 일치시킨 후에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16km에 대치되는 스탯은 10마일 정도겠네요. 간단하지? 글래스는 이중 무반사 코팅 처리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라 글래스 안쪽의 디테일들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베젤 인서트는 이와 다르게 미네랄로 덮여 있어요. 이 미네랄 위에는 경도와 긁힘 방지 수준이 사파이어 글래스에 필적하는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저는 시계를 볼 때 다이얼보다 케이스를 먼저 봐요. 케이스의 디테일적인 퀄리티가 주는 안정감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다이얼보다 더 모델에 깊게 사랑에 빠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최근에 많은 시계 브랜드들의 기본적인 케이스 제작 능력이 상승하면서 차별화를 위해선 해밀턴 역시 급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해밀턴이 출시하고 있는 카키필드 라인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조금 높지만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케이스의 퀄리티는 가격대 그 이상의 퀄리티를 갖고 있어요. 디자인의 대부분은 세틴 브러쉬 마감 처리되어 있어서 견고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데 크라운과 베젤, 러그의 측면, 경사는 광택을 가지고 있어서 항공시계로서 감성과 현대적인 세련됨,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잡으려고 했네요. 최근 스와치 그룹의 브랜드들은 어떤 가격대를 가지고 있던지 스틸의 퀄리티는 전부 높은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베젤과 크라운은 그립감에 올인했어요. 폴리싱된 베젤 그리고 크라운의 톱니와 이중 홈은 마치 동전 두 개를 겹쳐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훌륭한 그립감을 제공하면서 손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장갑을 낀 상황에서도 쉽게 돌릴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케이스백에 사용된 글래스 역시 사파이어 글래스로 크로노그래프 모델과 오토 모델 둘 다 시스루로 날것의 무브먼트를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항공시계의 경우 방수 등급이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요. 내비 타이머도 30m밖에 안 되거든요. 이 모델은 100m 방수를 지원하네요. 크로노그래프 모델은 해밀턴 H21 SI 무브먼트예요. 이 무브먼트는 실리콘 스프링을 특징으로 강력한 항자성을 무기로 리저브 역시 60시간으로 끌어올렸네요. 원래 이 무브먼트는 지금까지 한정판에서만 사용되는 무브먼트였는데 일반판으로는 이 모델에 처음 들어갔어요. 오토 모델은 에타 2824를 베이스로 부품을 개선하고 진동수를 낮추면서 리저브를 80시간까지 끌어올렸고 리바크로운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하면서 역시 항자성 능력까지 갖추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모델과 오토 모델 둘 다 가죽 스트랩과 브레이슬릿 버전으로 출시되고 있는데 크로노그래프 모델은 악어 무늬가 있는 송아지 가죽 스트랩 버전이고 오토 모델은 브레이슬릿 버전입니다. 브레이슬릿은 전체적으로 러프하지 않은 브러싱이 들어가 있는 사면줄이에요. 최근 IWC에서 출시한 포르투기즈의 브레이슬릿과 디자인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버클은 3단의 미세 조정 칸이 있어서 손목 사이즈에 맞게 맞추는 건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지금까지 항공시계에 대한 선택지가 너무 적어서 그리고 그 선택지마저 매우 고가였기 때문에 슬라이드 룰을 가진 모델에 대한 갈증은 턱 밑까지 차올랐었는데 해밀턴에서 조금 더 대중적이고 편한 디자인의 항공시계를 출시해 줌으로써 시계 애호가들의 지갑이 조금 더 가벼워지겠네요. 빌런이었습니다.